안녕하세요. 화상관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산펄레 백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의 대상인 회생 채권에 의한 강제 집행 등의 의미. 이건 제가 한번 미리 읽어보니까 회생하고 파산 채권의 어떤 본질을 좀 비교하는데 좋은 케이스 같아요. 뭐냐면 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B는 A로부터 건축 공사를 도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신 분이죠. B가. A는 이제 도급인이라 그러고 B를 수급인이라고 하죠. B는 하여튼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를 했는데, 준공을 마쳤음에도 일부 공사 대금을 A가 주지 않는 거죠. 이에 A와 B는 A가 C에게 이렇게 많이 하죠. 건물이 임대한 다음 C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을 재원으로 B에게 미지급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A는 C로부터 지급받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C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A가 C에게 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지서를 통지하고 채권 양도 계약.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B에게 양도하고 C에 대한 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 B가 이제 보내는 거죠. 이게 A가 양도 통지서를, A가 C에 대한 A가 B에게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지합니다. 해서 양도 통지서를 A가 C에게 통지하는 것을 B에게 교부하는 거죠. 주는 거죠. 실제 아직까지는 양도 통지를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놨는데 이후 A는 회생 절차, 근데 이제 실제 양도하기 전에 A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겁니다. 회생법으로부터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A에게 송달이 됐습니다. 채무자에게. 그 후 B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을 피부정 권리하여 A, C에 대한 보증금에 관하여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집행법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B는 자기가 채권 양수인으로서 채권 양도 통지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 A는 C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라라는 이행 청구권을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피보정 권리로 하여 이제 보증금을 C에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서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걸리지 않은 얘기죠. B는. 그래서 근데 이제 A는 이 가처분 결정이 B의 가처분 결정이죠. A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자고 채무자고 가처분 결정이 포괄적 금지 명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여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집행법원 법원주사는 가처분이 피보정 권리가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 채권에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가처분 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A가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죠. 이후 A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나 청산 가치가 계속적 기획 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A가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집행법원이 A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가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심은 A의 항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B가 재항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1심 법원. 그래서 결국은 최종 판단은 뭐냐면 결정요지 있네요.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보전 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전이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죠. 이건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죠. 회생 채권이 이른바 금전화 현재 원칙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게 파산 채권과의 차이점이죠. 파산 채권은 파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금전화 현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회생 채권은
이른바 금전화 현재의 원칙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 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 청구권과 같은 비금전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이제 그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 그런 것도 비금전 채권도 회생 채권이 될 수 있다. 문제의 소재는 45조 1항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신청을 한 이후 그 결정 이전까지 취할 수 있는 사전 절차 중 하나로 포괄적 금지 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지 명령에 의하여는 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 및 회생 담보권에 의한 강제 집행, 임의 경무, 가압류, 가처분 이 금지를 명하는 제도죠.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채권자나 회생 담보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 등을 금지 및 중지시킴으로써 회생 이후부터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소멸 처분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채권자만 편파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불평등의 결과도 방지하고 있죠.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금지되는 강제 집행 등은 그 집행 채권이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경우여야 됩니다. 회생 채권의 개념에 관하여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 개시 전이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안에서는 B가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회생 채무자 A에 대한 회생 채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A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B는 A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결국 이러한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포괄적 금지 명령의 대상인 강제 집행 등의 집행 채권으로서 회생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결론은 회생 채권의 얘기죠. 대상 결정이 논거 앞서 언급한 118조 1호에 따라 회생 채권으로 평가되기 위한 주요 요건을 분석하여 보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할 것, 회생 절차 개시 전이 원인에 의할 것, 재산상의 청구권인 것 등을 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절차 개시 전, 재산상 청구권. 이 사안에서 1, 2 요건에 해당하려면 별 의문이 없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A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A의 그 회생 절차 개시 전에 뭐 양도가 일어났죠. 과연 이제 재산상의 청구권이냐 아니냐. 이 사안에서 1, 2 요건에 해당하면 별 의문이 없는 반면, C의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3의 요건, 즉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산상의 청구권이죠. 결국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안에서 집행법원은 B의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A에 대하여 채권 양도의 사실을 통지할 것을 구하는 일종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런 해석을 전제로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은 A가 보유한 재산이 담보가치나 사용가치를 이용하여 이행되는 청구권이거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반대의 결론입니다. 그 논거로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A와 B 사이에 A 재산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 요건의 구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회생 채무자인 A 재산 감수와 직결된다고 보았죠. 그래서 이 사안이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비금전 채권에 해당하기를 하나 그 내용상 채무자의 자산인 임대보증금 채권이 귀속에 중대한 영향을 이게 A한테 가느냐 C한테 가느냐 B한테 가느냐의 문제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죠. 나아가 다른 논거로 회생 절차가 파산 절차와 달리 이른바 금전화 현재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그 환가 대금으로 파산 채권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는 절차이므로 금전화 426조, 현재화 425조를 통하여 모든 파산 채권을 이행기가 도래한 금전 채권으로 등지화하는 체계를 취하지만 회생 절차에서는 금전 채권만 회생 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회생 채권의 범위를 다소 유연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죠? 채권 양도 이행 청구권이 직접적 어떤 금전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비금전이 맞지만 채권이 귀속에 대해서 그게 있어야지 일종의 활용 정점입니다.
채권 양도 계약만으로는 양수를 할 수가 없어요. 양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양도 통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을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양도 이행 청구권을 주장을 하면서 추심하려고 가처분을 해놨는데 그게 회생 채권, 비금전 채권이지만 결국은 채권이 귀속에 관해서 A한테 가느냐 B한테 가느냐, 이 C에 대한 보증금이 이게 회생 채권자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거냐, B가 이미 양도 받았으니까 넘어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귀속에 관한 거에서 이제 활용 정점이죠. 채권 양도 이행 청구권이,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중요한 비금전이지만 이거는 회생 채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토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청구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금전 채권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면 명백하죠. 비금전 채권에 대하여도 재산상의 청구권에서 회생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회생 절차의 대상인 회생 채권을 재산상의 청구권을 규정한 근본 취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및 계속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채무자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 사이에서 집단적 채무 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들 사이에서 평등의 원칙, 공정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같은 성질의 권리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회생 담보권자 일반의 우선권인 회생 채권 등의 권리 순위를 고려한 회생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일부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구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다른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회생 절차에서의 공익채권, 파산 절차에서의 환치권, 별채권, 이건 특별 규정이 있죠. 결국 전체 채권자를 위한 책임 재산인 채무자의 재산을 통하여 만족을 얻는 권리라면 회생 절차의 집단적 채무 조정 절차로서의 성격상 그 대상에 포섭시켜야 하고 그러한 때에 비로소 앞서 본 평등의 원칙, 공정 형평의 원칙이 실질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면서도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생 절차에서 배제된다면 다른 채권자의 형평이나 공정 형평이 깨져 회생 절차의 근본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비금전 채권 중 구체적인 경위를 상정하여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 채권에 해당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분관계의 권리가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별다른 이론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부대체적 자기청구권, 부자기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부자기 청구권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부자기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이 되지 않지만 그 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성질상 재산상의 청구로서 회생채권이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떠한 출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하지 않을 의무. 다만 부장의 청구도 손해배상 청구는 그 성질상 재산상의 청구로서 회생채권이 될 수도 있고 인도 청구권에 이전 등기 등록을 구하는 청구권도 비금전 채권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이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이행불능이 됐을 땐 금전으로 한가 가능하죠. 종래부터 대법원도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비금전 채권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고 합니다. 예컨대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자체는 비금전 채권이지만 회생채권이 될 수 있다. 골프 회원권. 체육시설 회원권. 여기서는 이제 금전 채권적인 측면 외에 그 골프장이나 물론 골프 회원권이나 체육시설 회원권이 금전으로 평가되죠. 4억 원 비싸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이 측면 외에 골프장이나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비금전 채권의 측면도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청구권에서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였죠. 이 사안으로 돌아와 보면 BA에 대한 채권 양도 이행 청구권, 채권 양도 이행 청구권입니다. 자체가 비금전 채권의 성격이면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 양도 이행 청구권이 A 주유 자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채권에 관련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B가 위 채권 양도 이행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A 회생 전에 이미 행사했으면 끝나는 거죠.
A가 부여한 임대차 보증금이 B에게 이전되게 되고 결국 B는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회생 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죠. 이는 집단적 채무조정 절차의 회생 절차의 기본적 성격에 반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아가 사안에서 A와 B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A가 B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달리 만일 A가 일반적인 채권 양도와 같이 C에게 직접 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도산 위험에 직면해 있는 A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후에 C에게 직접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라면 103조 1항에 따라 채권 양도 통지행위는 부인 대상입니다. 대항 요건도 부인할 수 있다 그랬죠. 채권 양도 통지 대항 요건이죠. 따라서 형식만 다를 뿐 그 실질은 A와 B 사이 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B의 채권 양도 이행 청구권을 회생 절차 밖에 둠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B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거죠. 평등 공정의 원칙에 반하죠. B의 채권 양도 이행 청구권도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 채권을 봄이 타당하다. 결국 A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 이후에 B가 채권 양도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 하여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포괄적 금지 명령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로 봐야 된다. 결국 이게 핵심이죠. 이 평석에. 그리고 B는 좀 부지런히 빨리 했으면은 A가 회생으로 무너지기 전에 다 완료했으면은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이제 항상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게 A가 이제 돈이 모자르니까 B에게 야 이거 보증금 대신 받아가죠. 양도 계약하고 대신 양도 통지는 내가 받아서 줄게. 그 와중에 A가 회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B는 이차 싶어서 이제 뜨거 하면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뭐 이행 청구권을 피부정을 해서 이 돈은 내 거다. 내가 주심해야 된다. 그래서 했지만 결국은 이 회생의 법리에 따라서 포괄적 금지 명령 무효로 봐야 된다. 대상 결정도 B가 받은 가처분 결정은 무효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A 집행 취소 신청에 따라 집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가처분 결정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A 회생 절차가 폐지된 사정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가처분 결정상 흠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따라 치유된다거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는데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하여 무효인 강제 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 절차가 폐지 확정되었더라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이건 아마 파산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에는 소급표가 없다는 취지죠. 파산 폐지 결정에도 소급표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저거 해야 되죠. 따라서 A 회생 절차 폐지 여부에 관계없이 B 가처분 결정은 포괄적 금지 명령에 위배됐기 때문에 계속 무효로 평가됩니다. 회생이 폐지됐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보론. 이거는 이제 민사집행법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쟁점이 있다. 사실관계를 더욱 들여다보면 A가 제기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평석의 중요한 의미는 이 평석의 중요한 의미는 회생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이 필요는 없다. 비금전채권도 얼마든지 회생채권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회생채권은 파산채권과 달리 현재와 금전화 같은 등지랄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